자, 동국제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아침부터 지금 뭐 연락이 깨집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이 굉장히 잘 나갔었죠. 반등이 쭉 나왔었는데요. 최근 철강주들이 쭉 반등이 나왔던 거, 여기 이 반등은 뭐 얘만 이런 게 아니라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강보다 훨씬 더 세게 자 이렇게 쭉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요것 때문이죠. 중국의 철강 감산으로 인한 기대감, 자 요렇게 나왔는데 뭐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현대제철의 이번 분기 실적 살펴보게 되면 자 매출이 5조 9천억, 자 그래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제 최근 2분기 연속 적자였다가 영업이익 개선 작년보다 좀 낮죠. 순익도 작년보다 조금 더 낮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올라 들어왔었다가 자 지금 크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크게 두들겨 맞는데, 자 동국제강의 경우에 보면 여기도 매출은 일단 개선이 됐어요. 전분기보다 당연히 개선됐고요. 그러니까 둘의 기조, 일단 철강업 자체가 이제 아주 극악한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다. 요거는 일단 맞는 거죠. 근데 동국제강의 경우는 작년 현대제철은 거의 유사한 실적, 그러니까 뭐 이익으로는 훨씬 개선된 실적을 보인 반면에 동국제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아직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에 대한 실망이다라고 보기는요, 이거는 지금 어디다 갖다 봐야 되냐라고 하면 뭐 하반기도 일단 뭐 그래서 아주 그렇게 상대적으로 대단히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악하게 바닥에서 빠져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앞에 실적이 봤지 않습니까? 작년 4분기하고 2분기 연속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목만큼은 반영이 됐는데 뭐 상대적으로 나머지 업종들에 비한다면 그렇게 크게 좋을 것이 없다. 이제 그 중에서 동국제강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하면 이건 이제 여기다 봐야 돼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온 것처럼 자 보시죠. 제강업체 우려하고 있고 하반기도 실적이 먹구름길까지. 동국제강은 이런 거 아주 전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뻘짓거리 전문. 지금 이 와중에 이 사옥 매입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와중에? 자? 이 와중에 이거 사옥 이걸 6천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와중에 그 얼마나 개선이 됐다고? 6천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4억을 재매입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시장의 관점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쪽에 주가 핵심이 포인트 주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전부 가지고 그 자사주 매입하고 그래서 자사주 소각하고 이러고 있는 판국에 얘네는 지금 이 와중에 성장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장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죠. 휴대폰 부품사를 인수라는 뻘짓거리를 벌였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실망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을 할 거면 이 동국제강 하지 마시고 현대제철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때 맞춰가지고 어제 어느 분이 자 이게 동국제강 여기다 두고 댓글을 달으셨는데 BPS하고 ROE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비교를 해드릴까요? 뭐 기업은 실적이 우선인데 실적을 봐야지 뭐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뭐 다른 종목은 빼겠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비교 자체를 빼고요. 자 실적을 가지고 보는 기업으로는 저희가 이미 저 앞에서부터 전력 설비주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뭐 이런 전력 설비주하고 방산주하고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얘네들하고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실적으로는 철강하고 얘들하고 실적을 비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하고 같은 철강 내에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같은 철강 내에서 같은 지표로 똑같이 설명드리도록 하죠. 지금 방금 전에 실적에서 보신 것처럼 자체로 지금 현대제철의 실적 개선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훨씬 빠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PS ROE하고 이게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들을 이렇게 착각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데요.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BPS, PBR, BPS라는 게 높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각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높다, 그래서 자산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BPS가 높다는 건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돼요. 자기 자본의 규모가 크거나 상대적으로 자, 자본 집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진행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회사, 그야말로 회사의 가치가 높은 거, 혹은 땅을 태광산업처럼 옛날부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BPS가 굉장히 높게 되죠. 그래서 태광산업 BP 그 얘기 들을 때 얘기 드렸잖아요. BPS가 높다고 실질적으로 태광산업이 주주한테 뭘 해줬냐 이거지. BPS가 높다고 해도 회사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했냐 이거야. 태광산업이 그 높은 유보율 자산 가치를 가지고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제대로? 안 했죠. 회사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그 태광 가지면 이호진 회장 한 게 뭐 있냐 이거야. 횡령하고 배임하고 갑질하고. 뉴스 가서 뒤져보세요 직접. 전부 그거밖에 없지. 뭐 줬어? 주주한테? 자본 집약 산업의 경우는 무조건 BPS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 BPS라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똑같이요. 그러면 이 현대제철은 BPS가 낮아? PBR이 낮아요? 현대제철 0.2625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의 경우 보시죠. 0.3433이에요. 현대제철이 더 낮죠? 저 PBR이잖아요. 그럼 현대제철 가야지. 왜? 실적으로도 이게 더 높고 이거로도 더 높은데. 그 다음 ROE 볼까요? 동국제강이 ROE를 보고 동국제강을 투자를 하신다고? 계획하세요? 지금? 동국제강을 ROE로? ROE 얘기가 나왔으니까 ROE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자기 자본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느냐입니다. 수익성 지표죠. 수익성 지표. 자, 이거 어디 갔네. 자, ROE가 높은 종목입니다. ROE가 높은 수는 1위서부터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저 밑에서 밑바닥에서 침을 튀어가면서 추천을 드렸던 실리콘2 1위죠. 이게 1위입니다. 동국제강의 ROE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요. ROE 여기 랭자 붙어 있는 요건데요. 원래 예전에도 수요일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랑 안 했을 때 방송 있죠. 트리거 쪽에서. 어디 있을까요? 아, 수요일날 뭐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얘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ROE를 가지고 동국제강을 투자하세요? 수요일날 뭐 하시는 게 있는데 일단 생각해보고 말씀드립니다. 해보이죠? 네, 그런 자, 가서 봅시다. 말씀- 랭킹 300위가 아시아시멘트고요. 5.2가 나옵니다. 고려 아연이 5.5에서 291위에 걸려져 있고요. 동국제강 PBR로도 그렇죠. PBR로 친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동국제강이 이 중에서 압도적이냐. 업황 안 좋지. 업섹터 내에서도 뒤지지. 뭐, BPS ROE 가지고 얘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예. 동국제강 ROE 내년에 그래서 4.06
내후년까지 가면 4.74 나오고요. 현재는 1.79밖에 안 됩니다. 내후년에 가야 4.74.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망합니까? 동국제강만 개선이 되고 이 와중에도 이런 뻘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거 원래요 BPS PBR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얘기를 드린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언제부터 가치주가 됐냐라고 하면 조선주가 언제부터 가치주가 되었냐라고 하면 이것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조선주들이 2007년도에 중국주 대버블로 주가가 큼지막하게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조선주가 2007년도에 자 그래서 중국 제조업주 슈팅 들어가고 엄청나게 치고 들어간 다음에 이때 수주를 받았던 게 조선이 배를 금방 뭐 하루 사이에 종이 잡아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루 만에 다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런 종류 아니죠. 조선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배를 건조해서 넘겨주기까지 기간이 최소한 3년 4년 이렇게 걸립니다. 고부가가치성 같은 경우 아무리 짧아도 연간 단위로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왕창 받았던 게 언제 이게 인도가 되냐 그러면 이때 2006년 7년 이때 왕창 받았던 조선 인도가 여기서 인도가 돼요. 2010년 11년. 그래서 조선주들의 실적은 여기서 실적이 최대 실적을 찍은 게 아니라 여기서 최대 실적을 찍습니다. 그래서 구현대중공업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구현대중공업은 이 한국조선해양의 이 차트가 구현대중공업 차트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 실제로 실적이 찍을 때 여기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엔 자, 그 사이에 이 기간 사이에는 수주가 개박살 나 있었죠. 수주는 계속 깨지고 있는데 예전에 수주 받았던 걸로 해서 실적이 현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건 뒤를 이어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수주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깨질 건 뻔한 노릇이죠. 근데 뻔한 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 동안에 중간중간 사이에 우리 기관은 뭘 했냐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2차전지 할선문들께서도 여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계속 내려가는 동안에 실적 전망치를 계속 높여주면서 2번이 바닥, 2번이 바닥, 2번이 바닥, 2번이 바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국 증시에 다시 나올 수 없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기간 동안 무려 22개 분기 연속 어닝 쇼크입니다.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나오죠. 이게 어닝 쇼크라는 건 전망치보다 실적이 안 좋을 때 얘기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오면은 실제가 안 나오면 애초에 전망치 자체를 내지도 않아. 전망치를 내지 않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는 단어도 나오질 않죠. 이때는 조선이 주도주였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분기를 바닥으로 다음 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다음 분기 실적 또 하회 계속 내린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이 바닥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이 계속 안 나오면서 적자 들어가고 면서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적자였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깨져 내려가.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깨져 내려가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이 바닥 그러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수주 못 받고 안 나오면서 계속 깨져 내려갑니다. 자 그럼 이제 추천 사유를 뭘로 들어야 될까요? 뭐 가지고 추천해? 그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5년 반 동안이나 바닥 가면서 이번이 실적 바닥 그랬는데 무려 5년 반 동안이나 그걸 충족을 못 시키고 계속 깨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 조선주 이거 추천을 드리면서 뭐 사유를 들고 추천을 드릴 겁니까? 이번이 바닥? 5년 반이나 바닥을 외쳤었는데 지금도 여기서 이번이 바닥? 아니죠. 안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추천할 만한 건덕지가 이익 안 되고요. 저 안 되고요. 다 안 돼. 이익률 깨지고 당연히 ROE도 깨지고 뭐 다 깨집니다. 다 깨지는데 숫자가 깨지지 않는 숫자가 딱 한 개 있죠. 깨지지 않는 숫자가 딱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깨지지 않는 숫자가 이게 한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같이 BPS는 깨지질 않아요. 이게 진짜 아무리 나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조선주 같은 경우가 삼성중공업이고요. 하나오션이고요.
그리고 앞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이건 예전 거로 예전 수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BPS라는 쪽, PBR이라는 쪽에다 포인트를 갖다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숫자, 나머지 숫자는 다 깨지고 있는데 깨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숫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수주 못 받아가서 조선수 팔 거야? 수주 못 받았다 해서 거제 조선수 때려 팔 거야? 울산에 있는 조선수 때려 팔 거냐고? 안 팔죠. 그거 자산 다 때려 팔아요. 수주 못 받았다고 해서. 도크를 문을 닫긴 했죠. 군산 도크. 그렇다고 그걸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먹히질 않으니까 5년 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거 가지고 추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는 PBR, BPS, PBR이란 거 가지고 이 자본집에 이 돈이 애초에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자본주의 경우에는 BPS가 애초에 낮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배 하나 만드는데 뭐 집에서 뚝딱거리고 만들 거야? 거대한 조선소를 세워야지. 그게 그대로 다 자산가치니까요. 수주를 못 받는다고 해서 그 자산가치가 그게 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주 못 받은 이 활동에서 나오는 거 그만큼만 떨어지지 기본적인 자산들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광산업 같은 경우가 만년 자산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 어마하게 먹여는 땅 아마도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금강제화 같은 경우도 그럴 겁니다. 땅 장난 아니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죠. 어마어마한 부자, 땅 부자입니다. 그럼 BPS 장난 아니게 높겠죠. 그냥 뭘 잘못 알으셔도 크게 잘못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 주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뭘 실적으로 무슨 실적을 가지고 지금 동국제강을 무슨 기업이 실적 같은 섹터 내에서 현대제철도 못 이기는 게 동국제강인데 뭔 실적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실적이 결정을 하고 BPS다가 ROE? 어느 거 하나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맨날 내 것만 보니까 그러지. 하다못해 현대제철하고만 비교를 해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하다못해 현대제철하고만 비교를 해도 차라리 현대제철 사라 그랬잖아요. 현대제철을 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현대제철이라고 그러고 동국제강을 사가지고 동국제강 안 좋은 소리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놓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야. 현대제철 사라고 했잖아요. 현대제철 사라고. 근데 왜 굳이 이걸 동국제강이 기업 오너가 뻘짓거리 잘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굳이 사가지고서 무슨 ROE니 BPS니 공부를 하시려고는 진짜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30년 동안 BPS ROE 공부 하나 안 했을까봐. 저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많이들 속지 않습니까? 금양 같은 데서 이미 여러분들 무사하게 속아봤잖아요. 실적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 정도 종목들은 나와야지. 이 정도 종목들은 나와야 실적 얘기를 꺼내지. 어디다 대고 실적 얘기를 꺼내 지금. 아니면 그냥 단타만 하든가. 그렇죠? 그게 실적이 아니면 알게 뭐야. 뭐 오늘만 먹고 팔리면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로 하시라니까요. 실적을 보고 게임을 하려면 진짜 실적주 가지고 게임을 하시고 저 위에 저 많이 가고 있잖아요. 산일전기 또 10% 올랐습니다. 이제 산일전기 90% 됐습니다. 벌써 90%예요. 또 10% 또 신고가 가서 이런 거 가지고 게임을 해야지. 실적을 가지고 하려 그러면. 아니면 그냥 단타를 치시던가. 이쪽에서 지금 단타 재료들 오르고 해서 다 내드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세력에 올라타가지고 하든가. 그냥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